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덕구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회의, 오늘 사회를 맡은 플러그인랩 송영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한밭 FM 93.7로 유튜브 생중계와 라디오로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참석 내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청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장광희 교수님, 대전세종연구원 센터장 양준석 센터장이십니다. 한남대학교 박정이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대전사회경제협의회 권경미 회장님이십니다. 조현숙 교수님은 지금 주차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남대학교 부총장이신 박길철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실까요? 네네,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산업부총장 박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저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한남대는 원래부터 대덕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기관이 오늘 한자리에 합쳐서 한남대 대덕구 간의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더 유대관계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진 중에 와주신 대덕구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센터장님과 여러분의 패널들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기업인, 정책 담당자 등이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장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여 살기 좋은 대덕구, 또 공부하러 오고 싶은 한남대학교가 되기를 아주 기대를 합니다. 대덕구와 한남대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한남대학교 부총장이신 박길철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전대학교 조현숙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념사진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자리 나오셔서요, 기념사진을 찍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올라갔네? 앞에 저기가 나요? 앞에서 찍을까요? 잠시만 앞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토론해 주실 분들은 뒤 자리에 앉으시면 될까요? 네. 아, 네, 이따 네, 발제 후에 그러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발안 발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센터장을 모셔서 예,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안녕하세요. 양석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잠시 이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현상이나 정책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양준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현상이나 정책 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온통대전 경제적 효과나 신세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제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유통산업이나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지역 상권과 대학의 상생 발전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천 전략들은 현장의 상권 코디네이터나 이제 상인회, 실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정책을 좀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에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소상공인 산업 구조, 뭐 경기, 향후 전망,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제도 이런 것들 등등 어떤 좀 약간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소상공인 경영 대외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고 현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3고 현상, 금리, 물가, 환율이 다 같이 이제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중 분쟁 가중,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뭐 글로벌 공급망 훼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 그래프는 이제 2022년 10월 기준인데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제 3.0에서 이제 올해 이제 저번 달이죠. 11월에 이제 3.25%까지 증가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0월에 이제 1,424원이었는데 현재 1,300원 수준으로 조금 이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이제 그래프 왼쪽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나온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은 2022년 들어서 이제 그 5월이죠. 인플레가 이제 가중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소상공인 체감 경기라고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작성하는 통계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2022년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 갑자기 오른 그거는 이제 명절 9월이죠. 그래서 9월달에 그 명절 효과를 반등을 했으나 이후에서 이제 계속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제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강화됐죠. 쿠팡 같은 거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 효율화됐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통업의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대기업과 이제 골목상권,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이런 갈등 구조였는데 현재는 이제 그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부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플러스 탐방점이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둔산점도 이제 매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마트 폐업이 이제 어떤 그 당일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중심이 돼서 뭐 이제 주변에 미용실이나
애견샵, 뭐 이런 음식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게 되면은 이 대형마트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상권 자체가 이제 그 생태가 이루고 있는 그 상권이 이제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원을 이제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아마 이제 음식점 가면 가셨을 거예요.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확산되면서 그런 것도 이제 1인 자영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대전 자영업자 수 이제 변화율을 추이를 그린 건데 아마 2018년에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그때 16.4%가 올랐거든요. 16.4%가 오르면서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키오스크 같은 이제 무인화가 이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감소 추세를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덕구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덕구 관련된 이제 그 자치구 레벨의 그 통계가 많이 없어서 이걸 좀 찾는데 좀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대덕구 소상공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덕구 소상공인은 이제 26,000여 개가 있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작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인구 1,000명당 소상공인은 148개로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제 인구 대비 소상공인 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그 대덕구 산업 구조가 좀 작고 경제 규모가 작고 영세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그 경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소상공인 기준은 보통 이제 그 업종에 따라 틀리지만 5인 미만의 그 상시 근로자를 준 사업체를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덕구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대덕구는 중소기업도 별로 없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지역 고용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달 상권 현황입니다. 우선 이제 발달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발달 상권은 일반적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상가업소 밀집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주로 이제 역세권이나 이제 대학가 상권 등 이동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 발달 상권이 나타나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5조에 따라서 이제 발달 상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달 상권 대전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전에는 총 30개의 이제 발달 상권이 있고요. 근데 대덕구는 이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송춘동 상권, 동춘당 공원이 한결을 짓게 되고 있고요. 대전 발달 상권 현황이고요. 보시면은 주로 이제 유성구와 서구에 이제 발달 상권이 좀 이렇게 발달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동구와 이제 대덕구가 그나마 이제 인구 수준이 비슷한데 대덕구가 그래도 동구에 비해서 좀 상대도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촌동 먹자골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별로 없어서 이 송촌동 것만 이제 한번 뽑아서 추이를 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먹자골목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그 다른 상권에 비해서 이제 스포츠 업종이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 위주의 상권이다. 그리고 주말에 좀 더 이제 상권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액은 그 코비드19 확진자 증가한 그 2020년 3월이죠. 저때 이후로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그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알 수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 이후에 그 매출액이 하향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확 오른 걸 보시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매출액이 확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 자체가 어떤 정부 의존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덕구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수집을 해봤습니다. 최근 3년 아마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구글링 통해서 찾은 게 이 정도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어떤 소비에 대한 지원금 그런 정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다만 이제 또 상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이제 정책은 이제 두 건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1번과 1번 지역 활성화의 세율을 여는 UP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1번과 8번, 1번, 8번이 이제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생산성 강화, 예컨대 어떤 그 경영 컨설팅이나 테러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좀 정책이 부재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향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그 아마 내년부터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지금 같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금리가 올라지면은 이제 어떤 부채를 가진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충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3.0%가 되면은 소상공인 6만 명이 추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124만 명이 한계 소상공인이 추정될 것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소상공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 자체가 지금 뭐 500개 사업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전파에 대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긍정적인 것은 소상공인 과밀은 점차 해소되는 트렌드입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대기업이 골목 시장 진출해서 소상공인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어떤 굉장히 위험 요인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인데 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 과도하는 것도 이제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영업자 비중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제 그 수치가 이제 20% 밑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28%였는데 불과 이제 3년 만에 이제 20%로 굉장히 많은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래 그 OECD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터키,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 과밀을 좀 완화를 위해서는 뭐 질 좋은 임금 일자리 확충,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등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래 그래프는 그 2022년 8월에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가장 선호를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자금 지원이나 어떤 그 비용 절감, 예컨대 뭐 전기가스 공공요금 이런 거를 좀 인하해 달란, 그래서 어떤 비용 측면 그리고 어떤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뭐 세제 지원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상권의 활성화나 뭐 예컨대 뭐 지금 보시면은 그 유통상권 환경 개선 등 인프라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생산성 강화와 관련된 거, 뭐 마지막에 컨설팅 및 직업 훈련 지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들인데, 이러한 정부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에 대한 또 소상공인 수요가 또 낮습니다. 선호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책의 수급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그 지역 소비 촉진이죠. 어떤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 상권에 굉장히 많이 돈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그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비대면 위기를 좀 해소하고자 소비 행사를 굉장히 많이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 5회 이상 어떤 그런 그 축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제 뭐 9월에 7일간 동행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다만 이제 10월 29일 날 좀 안타까운 사건이 났죠.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이제 국가 주도, 뭐 정부 주도, 지자체 마찬가지겠죠. 어떤 그러한 정부 주도의 축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대전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충청권 이제 1회 도시죠.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축제를 할 경우에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UCLG 행사에 대한 그 서베이를 해봤는데 UCLG 이제 부대 행사에 참여한 이제 시민의 43%가 이제 그 대전이 아닌 뭐 공주나 세종이나 청주나 타 지역 시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전이 어떤 이런 강점을 살려서 축제를 활성화한다면은 외부 지역 외 그런 인구 그 유동 인구 유입으로 인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에 대한 이제 홍보 강화와 소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에 대전에서 하는 그런 축제를 뭐 세종이나 청주에서 또 이제 그 지역에서도 이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간 교통편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 중에 대전 유명한 뭐 맛집에 대한 팝업 행사, 뭐 소비 쿠폰 발급,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지역 화폐가 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 관광 자원 개발과 로컬 상권 간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보문사인 한박구장, 뭐 은유적인 문화의 거리, 뭐 이제 대덕구 같은 대청호가 있겠죠. 이런 이제 대전의 관광 자원 개발 및 고도화의 어떤 기획 단계부터 또 주변 상권과 어떻게 이제 연결할 것인지 그런 연계성 강화 방안을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평균 대출 금리가 이제 7%까지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에 30조 원을 이제 투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요. 다만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한계 소상공인으로 한정됐습니다. 여기서 한계 소상공인이라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3개월 내에 어떤 뭐 이제 당장 퇴출될 만한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소상공인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지원 대상이 이제 한계 소상공인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기 어려움으로 인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금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영 부담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좀 대표적이겠고요. 이와 함께 이제 물가 상승기에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뭐 세금이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로컬 브랜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창의적 소상공인과 지역의 창의적 소상공인이 전국적인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이들이 직접 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말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 성심당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성심당 같은 사례가 나오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나 로컬 브랜드 성장 모델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사업과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보호는 이제 어떤 국가의 사회 안정망 체계에서 소화를 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에 이제 중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소상공인의 영세화된 그 영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소상공인이 더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돼서 더 많은 이제 고용을 책임져야지 소상공인 과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소상공인이 선별되고 이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 투자 확대 등이 지원될 수 있는 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뭐 그 사례로 이제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떤 그 우리 동네에 그 유망 소상공인에게 어떤 펀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펀드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분 전환 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벤처 투자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의 사업권에 대해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제 법인 전환 시 지분을 전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대전 투자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전 투자청이 지금 이제 계획돼 있는데 대전 투자청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이런 투자를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기능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퇴출 지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하고 폐업을 유도해서 이제 과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주요 업종은 이제 아마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이제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종은 이제 그 대부분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배후 지역 주변의 주택가 등으로 이제 그 배후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인구 유입 호재
그러한 지역의 어떤 수요가 대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 소상공인의 그런 어떤 테러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이제 지원책으로 이제 소상공인 대상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뭐 직업 교육 알선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폐업 지원에는 뭐 채무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점포 철거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질 좋은 임금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 제도 등의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공급 측에서 아무리 이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제 큰 성과를 좀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역의 활력과 유동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앵커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요. 아래 그래프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대전 자치구 중에서 여러 앵커 시설 중에서 대덕구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대덕구는 열악한 편입니다. 대덕구에서 일단은 뭐 이제 백화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스타벅스 5곳밖에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요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상권의 핵심적인 그런 앵커 시설이잖아요. 이러한 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앵커 시설 확충도 좀 염두에 두어서 어떤 정책이 그런 전략이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수요 확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상권이 잘 되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그 트렌디한 음식점이 있건 뭐 이제 그 상권이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상권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 수요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수요가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확장이 불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홈어라운드 소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간염병이 이제 확산되면서 소비를 이제 집 근처에서 하는 이런 홈어라운드 소비가 최근 이제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이런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배우 수요의 중요성이 이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권 형성을 위해서 대덕구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제 그 상주 인구와 사업자 수가 적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그 도시계획과 상권 형성은 이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상업지구 개발 등이 배우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권 형성을 위한 이제 그 전략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연축지구 개발이 이제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축지구 개발 경우 신탄지 생활권과 송촌 생활권과 연계를 위한 그런 방안도 같이 이제 그 계획에 반영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제를 해주신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 양준성 센터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 시간과 다과의 시간 가지시고 토론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잘 들어가요? 괜찮아요? 이거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감독님 잘 들리나 봐요. 가까이 되면 안 되지. 이 정도 떠져 있으니까. 여기다 걸어놓으라고? 테이프. 감독님 소리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귀하분들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국장님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지역 상권 활성화 그 토론에 여러 패널분들과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행사를 개최해 주신 한남대와 그다음에 그 토론에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고금리 그런 기조 등 그 외부의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와 한남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에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남대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오늘 공동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 어떤 기폭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덕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가 밀집된 곳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권 발달을 결정하는 어떤 핵심 요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표적인 상권이 부재하다고 하는 게 어떤 큰 문제라면은 문제인데요. 대덕구가 가진 어떤 경제적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참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덕구 상권이 가진 취약성에 더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어떤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덕구의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앞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저희 대덕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 차원의 그래도 많은 시책들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코로나 이후에 대덕구에서 좀 추진했던 그런 시책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비대면 장보기 시책을 좀 추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협약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임차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호응받았던 사업은 그래도 뭐니 해도 대덕뱅크 사업과 그다음에 맥주 페스티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덕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보력이 약한 그 소상공인들한테 경영 그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그런 대출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덕뱅크 사업은 2020년도에 그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대덕구에서 그 1억 원을 대전 신영보증재단에 그 출연을 하고 보증재단에서 그 출연금의 그 15배인 15억 원의 어떤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은 그 하나은행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특히 재정적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구 예산을 그 동원을 해서 보증서 발급 그 수수료 그 전액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부담하는 이자율 2% 정도도 지원해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해 2020년도에는 103개소가 신청을 해서 40일 만에 완판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15개 업체, 22년도에는 113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7일 만에 아주 인기리에 완판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덕뱅크 사업은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1억 원으로 운영되던 그 출연금을 대덕구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이번에 특별 출연금 그 2억 원을 좀 해주셔서 총 4억 원을 그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의 12배인 48억 원 대출 규모로 그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의 그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그 지원되는 이자도 기존의 2%에서 3% 확대 그 운영할 그런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15일에 그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대전 신용보증재단이 그 3자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대덕뱅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대덕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다음에 그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은 그 소비 증가에 따른 그 매출 증대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그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그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대덕거리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고요. 2019년도에 그 지역화폐 그 대덕 1호음 출시 기념 행사로 시작이 됐었는데 2000년하고 그다음 20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그 되는 시점에 7월하고 9월까지 그 관내 6개 동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2일씩 총 12일간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놀거리라는 그 주제로 그 대덕거리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축제는 그 연예인을 초청하는 소위 이제 관주도의 일방적인 어떤 그 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람객 유입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각동에 그 상인회가
그 주관이 돼가지고 뭐 먹거리도 그다음에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맥주 뭐 페스티벌에 그 사용되는 그 맥주도 직접 맥주 회사와 뭐 섭외를 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찾는 먹거리 메뉴 같은 것도 직접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특징적인 맥주 페스티벌 그 축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에서는 그 단순 그 볼거리를 위한 그 우산거리 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놀거리를 위한 그 무대 뭐 설치 그다음에 뭐 공연 준비 이 정도에 한정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왔고요. 특히 뭐 특징적으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번에 그 맥주 페스티벌 먹거리 부스에 참여했던 상인들은 금요일, 토요일 그 이틀 축제 참여로 약 2달치의 그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으면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그 행사는 아무튼 이제 각 동네의 그 상인회가 중심으로 하는 어떤 행사는 첫 해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지역의 특색이 없어서 좀 획일적이었다는 어떤 평가가 있고 그래서요. 그 내년에는 그 각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각 행사장마다 특색 있는 그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그런 행사로 준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접해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살림살이도 전체 한 12% 정도만 좋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참 내년의 어떤 경제 상황이 참 더 안 좋다는 어떤 그런 암울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기분도 느껴보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을 좀 극복하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참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게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힘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그 사업을 발굴 추진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전문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덕구청 일자리 경제과 강동구 기후경제국장님의 토론회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남았는데요. 한 분 5분 정도씩 시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권경미 상임대표님의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경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모여야 돈이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덕구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조합 사업장이 대덕구에 있다 보니까 대덕구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었는데요. 대덕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덕구는 유난히 고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대덕구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대덕구에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고요. 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먹거리의 특색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덕구에 장점이 있습니다. 농수화물 시장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계신 전체 시민들이 그쪽을 사용하고 애용하는 농수화물 시장이 있고요. 근처에 이렇게 가깝게 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천혜자원인 대청호가 있고 괴족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연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발제를 하셨던 양순석 센터장님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에서 우리 강동구 국장님께서 적극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앞에 선행을 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우린 충분히 디테일하게 고민해볼 시점이 아닐까. 행정에서도 조금 더 밀접하게 조사하고 논의하고 발굴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행정에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대덕구는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대덕구청을 이전을 해야 하는 옮기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부근에 있는 여러 동가의 어떤 연계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대덕구청 자리에 있는 곳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창조를 하든 어떤 재개발을 통하든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다 녹여낼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대덕구에 사는 주민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남대학교가 대덕구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정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때문에 굉장히 근접하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물고자 하는, 그들이 머물러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여러 가지를 어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같이 좀 주민들과 연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남대학교에서는 좀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특히 대덕구는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청년의 어떤 그 열기 어떤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구나 동구를 보면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들이 분명히 걸쳐서 있고 좀 그것을 벗어난 외곽 쪽으로 이렇게 고령자 비율이 높은 반면에 대덕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고령자 비율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청년들이 대덕구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학교에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고물가죠. 고물가이고 고금리고 고환율이고 이 여러 가지의 이 삼고의 경제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들, 사실 소기업들이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모든 국민이 힘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아마 가장 바닥에서 최고 많이 감내를 하고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어떤 골목 상권이라든가 있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자율경쟁 시대에서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보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 요즘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조적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 있어서도 제가 참여를 해보면 젊은 분들이 너무 없어요. 정말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회의록 하나 만드는 것도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은 그런 어떤 연령대의 비율들이 워낙 높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문화 공간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즐기고 놀고 우리 대덕구에 와서 놀면 모든 게 좀 해결이 돼. 우리 여기서 놀면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된 문화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대덕구에도 반드시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의 비율이나 또는 중장년들의 모여지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바닥의 어떤 경제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부터 좀 준비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권경미 상임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한남대학교 박정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는 초기에는 총장 직속으로, 현재는 부총장 직속으로 미래한남혁신원,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혁신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말씀으로 대신 제 소속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대덕구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큰 주제고 발제도 잘 해주셨고 앞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좁혀 보면 사실은 대덕구와 한남대학교가 좀 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대학이나 우리 학생들 또 학교의 자원이 어떻게 대덕구와 협력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번 토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도 있다는 것은 저희 학교가 벌써 사회적 경제나 창업에 많은 전문성이나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옆에 방금 전에 발제해 주신 토론해 주신 우리 권경미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 총장님과 5개 사회적 경제 기업 단체들과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시고 저희가 또 MOU를 해서 올해는 정식 비영리 단체로 인가도 받으셨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한번 회의로 끝나지 않고 자주 만나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같이 저희 총괄 교수님이신 유근주 교수님은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만 같은 요 최근에 저희 회의 요번에 이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사전 회의를 할 때 내년에 제안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대덕구 또 우리 사회적경제협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두 교수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전대, 모건대, 우성대 또 한남대가 이런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기존에도 물론 다 MOU가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활성화하는데 또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자주 만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학교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원센터 말고도 사회적 경제 학부, 석박사 과정까지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끼리의 회의도 중요하지만 실행 조직은 청년이 돼야 되거든요.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대학생들은 사실 성인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가 필요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학교 안에도 지금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지만 창업존을 만들고 컨테이너 박스에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장사도 하게 하고 그 부분이 대덕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 리퍼브 같은 그런 샌드위치를 만들고 해독 주스를 만드는 그 회사는 3년 만에 지금 현재 4호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희망들, 또 스타 기업들을 작지만 우리가 키워내서 계속 그런 그 기업들을 학교 수업하고 연관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회적 경제 학부, 사회적 경제 기업학과입니다. 이 학부하고 석박사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오늘 이런 저의 제안에서 다른 실천들이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교과 과정이나 실습 과정이나 내용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할 땐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리빙 랩을 해야 되고 디자인 싱킹을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은 캡스톤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강제, 좋은 의미입니다. 반강제로 연관시킬 수 있는 교수들과의 연관성, 학과의 교육 과정에서 실습 과정과 연관성, 또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함께 수업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고요. 뒤에 말씀드릴 대덕구 안에는 이미 구청에서 청년 벙커를 설치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 민방위 대피 그 지하에다가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청년 벙커에 활동하고 우리 대덕구 또 우리 한남대학교에 물론 꼭 사회적 경제 기업학과로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밀면서 학교 안에 있는 창업 지원단이나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창업 지원 과정과 연관시켜서 함께 가는 방안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도 있고 오늘 함께 참가하신 토론자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저희 소속 교수들의 어떻게 보면 내년도 계획이나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왜 이렇게 학생 창업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대덕구하고의 기반이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발제하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로컬입니다. 그리고 로컬 쪽에 기반을 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이 뒤에 이제 토론하실 장관희 교수님도 언급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중앙정부나 그 기관들의 진흥원들의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지원 정책이 따라가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기술 창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소상공과 연관되어 있어. 하지만 그것이 장사일 수는 있고 유통일 수는 있고 온라인일 수는 있는데 가게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학교 안에 56주년 기념관 안에 일부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줬던 학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가게를 내게 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점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소상공 사업을 하고 있는 대덕구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일단 우리 학생들이 만나야겠죠. 만나면 막연하게 창업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습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른바 디자인 싱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회장님도 구체적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가서 회의를 해도 진짜 워드 칠 사람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뒤집어서 말하면 워드는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협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고 알바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한번 또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소상공들이 그 어떤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연관이 있을 때는 협업을 하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학교 캡스톤 수업이나 리빙랩 수업, 또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을 콘텐츠나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 쪽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물론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진짜 잘 되면 임팩트도 큰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존의 상권들이나 페스티벌, 또 기존의 프로그램들 하고도 연관성을 쉽게 가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동춘당에서 아까 저기 그 중요 상권이 대덕구에는 동춘당밖에 없다고 송촌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발제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동춘당에서 장터를 이틀 했거든요. 대덕구랑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도 또 그 인연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그 페스티벌도 그 장터도 로컬 푸드 장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물론 엄밀한 경제적 의미로 볼 때는 그게 과연 성공한 장터냐, 얼마나 매출을 올렸냐, 상인들이 얼마나 또 좋았냐. 아까 맥주 페스티벌보다는 또 성과가 적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학생들과 대덕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한번 해볼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는 저희가 청년 벙커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학과나 일반 창업지원단의 창업 동아리와의 연계성, 그리고 저희가 또 링크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링크 3.0을 하기 때문에 링크 사업단에 있는 여러 사업들과의 연관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토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남대학교 박정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건대학교 장광희 교수님 3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모건대학교 장광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덕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토론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는데요. 대덕구뿐만 아니라 뭐 대전시, 뭐 전국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점점 힘들어지고요. 거기에 뭐 코로나19가 뭐 가속화시킨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상권 자체가 점점 쇠퇴해지는 게 또 사실이고 또 상권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서도 뭐 이렇게 구청에서도 그렇고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대덕구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뭐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좀 미시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대덕구가 상권이 뭐 송촌 목자골목만 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상권들이 좀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뭐 중리동에도 상권들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요즘 새롭게 또 아파트를 또 신축하고 있는 뭐 그 앱솔루트나 아니면 로아스 아파트 주변에 또 상권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탄진의 산업단지 내에도 뭐 작지만 또 상권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권들의 어떤 특성들이 특화가 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상권은 고객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상권의 규모도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상권마다 특성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단의 어떤 지원 사업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각각 상권에서 상권의 상인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받거나 또 받았으면 보통 1년, 2년, 뭐 길게는 3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유지될 수 있게끔 대덕구에서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상권 특성화 첫걸음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지원 사업, 뭐 르네상스 지원 사업인데 뭐 르네상스 같은 경우 받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대덕구 내에서도 문광형 시장 지원을 또 받은 그런 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 받을 때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매니저 인건비 지원 정도는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반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음식 맛집들이 또 여기저기 또 있고 대덕구에도 또 꽤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앵커 스토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런 앵커 스토어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의 핵심적인 앵커 스토어 양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TV 홍보 지원 같은 좀 강력한 홍보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창업 지원 우리 박정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창업 지원에 대한 포커스를 좀 신중년 쪽으로 좀 옮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제 청년몰 창업 지원이라는 지원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성공한 데도 있고 뭐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거는 저는 이제 신중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지도 강력하고 실제로 역량도 가능한 신중년 쪽의 창업 활성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쪽도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점포 내에 어떤 스마트 기기들을 좀 전환해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 점포 기술 보급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4, 5년 동안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대덕구도 제가 평가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30%의 자부담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스마트 점포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덕구는 뭐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저 중리시장은 선정이 됐는데도 사실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덕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자부담 부분을 좀 더 해결해주면 따로 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기술 보급화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뭐 사실은 상권 활성화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켜켜이 쌓여서 대덕구의 상권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장광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밭 FM 93.7 생방송 유튜브와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대전대학교 조현숙 교수님 편하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조현숙 교수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 또 우리 그 권경미 회장님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신중년은 몇 살인가요? 39세 이후를 신중년이라고 합니까? 그 이제 앞서서 이제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그 의견들이 좀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시니어 창업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재취업을 원하는, 그러니까 60대 그 취업 그 뭐랄까요 1세대를 마감한 중년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퇴직자들이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청년 창업을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 했지만 청년의 한계가 분명히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시니어들은 퇴직 이후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대덕구가 가진 자원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면 그 고령화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대전시 전체에 있는 그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우리가 창업하기 좋은 곳은 대덕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와서 했고요. 저는 그 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박정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수상권 활성화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영도 그 부산 영도가 공간 활용형으로 그 우수상권 활성화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남동 같은 경우에 그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골목 상권이 문화예술 활용형으로 이 지역 상권을 발전시킨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대덕구의 발제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수상권 활성화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은가라고 할 때 저는 일본의 니치난 아브라츠 상점가라고 하는 공동체 활용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상권 활성화를 이렇게 그 공간 활용형, 문화예술 활용형, 공동체 활용형 이렇게 분류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지역 기반의 향토 기업과 기획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과 그 대덕구가 오늘 그 관계자분도 오셨기 때문에 대학이 할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덕구의 경우에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 활용은 일본 그 니치난 아브라츠 상점가는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협업해서 지방 소도시를 되게 활성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빈 점포에 한 20개 정도의 신규 재생 점포를 만들고 거기에 그 4년간은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점포를 내주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고요. 지자체가 아주 큰 방향을 잡고 또 세부 실행 전략은 민간의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어떤 행정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축제를 기획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회성 행사를 기획하기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시도, 또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을 마련하는 아주 우수 사례로 요 상점가를 둘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상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자체가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많은 그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상권 내에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 그 안에서 누가 이 상점들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덕구가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전시 전체의 구를 통틀어서 대덕구를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대청댐을 매우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대청호와 그리고 뭐 신탄진의 그 장, 그 청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충북의 어떤 특산물이 들어오는 이런 유일한 창구가 되는 신탄진 오일장,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3개 그 17%, 대덕구의 17%가 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래, 세계 고래 축제 핫 이슈죠.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물꼬를 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이런 축제가 되었든 어떤 기획을 할 때 이 동선을 고려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사가 상권의 발전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획 초반부터 마련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가 이렇게 마련된 김에 어떻게 하면은 그 대학의 전문가, 그 다음에 대덕구청의 예산을 잘 활용해서 상권이 발전할지 다음 버전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토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대학교 조현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맺은 말씀 그럼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동구 기후경제국장님. 오늘 뭐 많은 그 패널 분들이 이제 그 대덕구의 어떤 행정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이 우선적으로 이게 조금 그 앞에서 좀 이게 지휘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라든지 산업, 민간에서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의 장을 통해서 대덕구의 발전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발제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덕구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플러그인 랩의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